자,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강도치상제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상해죄 미수가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이 치상죄나 상해죄나 기본범죄는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수미수 불문인데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본범죄가 기수미수라 할지라도 불문하고 상해죄는 기수가 됩니다. 네, 틀렸죠? X. 자, 2번을 보면 카드를 초지한 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금하게 하였죠? 결국 송금했습니다. 그러면 송금했다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명의자가 다시 이를 인출해 갔다 할지라도 빠꾸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수가 됩니다. 자, 3번을 보면 승소 확정 판결 받은 부분 있죠? 그쵸? 허위 주장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 받으면 사기죄 기수가 됩니다. 마지막에 기수가 아니다 틀렸습니다. 4번은 강론 배임죄에서 나오는데 이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유통이 되지 않으면 미수가 되고요. 유통되면 기수가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인데 먼저 기억번을 보면 자, 형식적 객관설은 뭐죠? 구성요건적 해당 행위를 했은 자가 정범이라는 거예요. 즉 살인죄에서 칼로 찌른 자가 정범이고 그 외의 자는 공범이다 는 견해가 형식적 객관설입니다. 자, 이 견해에 따랐을 때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사실을 치르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죠? 칼로 찌른 자와 옆에서 도와준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간접정범이나 집단 배후에서 이 간접정범이나 배후 조종자 있죠? 이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이런 비판점이 갖고 있습니다. 자, 확장적 볼게요. 자, 확장적 이론은 뭔가요? 확장적은 형식적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형식적은 칼로 찌른 자만이 정범이라는 개념이었지만 확장적은 그 결과 발생의 조건을 설정한 자는 다 정범이다. 그래서 망을 봐준 자도 또는 간접 정범도 다 정범이다. 는 견해입니다. 자, 우리 형법 규정에 따랐을 때는 처벌 축소 사유가 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확장적은 다 정범인데, 즉 교사방조도 정범인데 우리 형법은 교사방조를 정범으로 보지 않고 공범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축소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두 번째, 간접정범도 정범인 거죠. 그렇죠? 확장적에 따랐을 때는 정범입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독립성설이네요. 자, 독립성설은 기소된 교사를 당연규정으로 보고 있죠. 반면에 우리 다수설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공범 종속성설에 따랐을 때는 이 기소된 교사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 기소된 교사를 특별 규정으로 봅니다. 자, 극단적 종속 형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견해는 뭔가요? 즉, 이 견해는 정범의 행위가 적어도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구성요건, 위법성, 이 책임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공범이 이에 종속한다는 견해입니다. 정범이 이에 종속한다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 지문을 보면 만 13세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죠? 책임 능력이 없는 자죠.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적어도 책임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했으니까. 근데 이 자는 책임 능력이 없어서 책임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범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교사범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을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먼저 1번. 1번을 가만히 보면 배임죄잖아요. 배임죄. 횡령과 배임 같은 이러한 상태범은 언제까지
가담해야 공범이 성립합니까? 기수시까지 가담해야 돼요. 기수시까지. 근데 가만히 보면 무단 반출하면 기수가 되죠.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즉 그 전에 기수가 되기 전에 가담해야 됩니다. 무단 반출한 그 후에 지금 을에게 접근하잖아요. 그쵸? 이 후에 접근한다는 말은 기수가 된 후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정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기수 후에 가담했기 때문에. 자, 2번을 보면 납입가장죄에 대한 공동전범의 죄책을 물을 수가 없다 했는데 맞죠? 왜 그럴까?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적극 가담했으면 모를까? 단순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도 많이 나왔죠. 강도를 공모했는데 갑이 물건을 뒤지거나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강간을 실행하지 않았죠. 그쵸? 강간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딴 놈들이 강간했죠. 그쵸? 라고 했을 때 이 갑에게는 이 강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강도만 공모했기 때문에 질적 초과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죠. 그래서 강도와 강간은 전혀 별개의 이 행위를 을과병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과병에게만 강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갑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래서 특수 강도만 됩니다. 3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면 증거 은닉죄는 되지 않죠. 그렇죠? 제3자와 공동을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공범이 되지 않는다. X 강론책에 나옵니다. 자, 15번을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작물죄에서 나오죠. 저기 공동으로 수차 범행을 했다. 실질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할지라도 당해 범죄의 공범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공범자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작물취득 행위는 불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X.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16번을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볼까요? 강도를 범한 후라 했잖아요. 그치? 강도를 범한 후에 뭘 했습니까? 강간하고 상해를 했네요. 죄질이 같아요? 달라요. 주체만 강도라고 돼 있지 지금 여기는 강간이잖아요. 이건 상해고요. 강간과 상해는 재산죄가 아닙니다. 비재산죄. 그래서 우리 판례가 아니고 우리 형법 조문은 이 강도와 강간 상해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쵸? 포괄일제 관계에 있지 않다. 그래서 법조문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법조문에도. 우리 법조문에도 상습범에 해당되는 포괄일제 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습범 처벌정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쪽은. 자, 출제가 2번 되었습니다. 받으시고. 나머지 거 볼까요? 자, 편취했으니까 일단 사기죄 하나 되겠네요. 자,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또 사기쳤죠? 라고 했을 때 별도의 사기죄가 됩니다. 경합범이 되죠. 안 된다. 틀렸고. 자, 3번도 좀 어려워요. 자, 이미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경합할 수 없었다 했을 때 이것은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경합범 관계되지 않으니까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서 그 형을 감경 면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4번은 많이 나왔죠. 월세를 받아달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전세를 받아줍니다. 그쵸? 월세가 수익이 높죠. 전세보다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달라 했는데 전세를 받아줬으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입힌 겁니까? 이 부분은? 전세 부분은? 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주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월세를 받아달라고 지금 위임을 받았는데 임차인들 속였다 했잖아요. 그치? 임차인들 속였으니까 여기서는 임차인이 피해자겠네요. 그치?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 하나 속였으니까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 하나 건물주를 배신 때려가지고 손을 입혔으니까 건물주에 대한 배임죄 하나 행위도 다르고 피해자도 다르기 때문에 상경이 되는 게 아니라 실경이 됩니다.
자, 17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다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 것 다 보셔야 돼요. 저는 틀린 질문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벌금을 선택했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죠.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때우니까 원래 징역형을 했더라면 했던 기간보다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이 더 길어. 여기 보세요. 더 길어. 더 길게 되었다는 것이 위법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죄입니다. 중한 죄. 그래서 징역형 받은 자는 나중에 누범도 가중사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벌금 살았다고 해가지고 누범 가중사유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역장 유치가 되어서 며칠 더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징역보다 형이 조금 더 살았다 할지라도 죄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감사할 부분이지, 벌금 못 내가지고 노역장 기간 당해서 더 살았다고 해서 소송 걸 건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혜택 자체가 깜빡 나오고 혜택 자체가 틀려요. 자, 18번 가봅니다. 장량 감경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리을 맞습니다. 이건 틀려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다 뭐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각, 그 다음에 각치기 먼저죠. 각치기. 총칙보다 각치기 제일 먼저 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죠? 특수교사자 방조잖아. 그렇죠? 특수교사입니다. 특이에 나오는 특이. 그럼 누, 법, 경, 자기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장량감경이었죠. 옛날에는. 우리 장량감경으로 암기한 건데 이게 이제 정상참작감경으로 이렇게 글자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장량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특, 누, 법, 경, 작 이렇게 뭐 다 외웠을 겁니다. 그 순서에 따른다. 맞죠? 이걸 외워둬야지 밑에 것도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장량보다 우선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 법령 감경이 여기죠? 여기죠. 장량 감경은 여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상 감경이 장량 감경보다 우선하다.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38조 1항 3호가 뭐예요? 경합범이지. 경합범 조문입니다. 실제 경합범 조문입니다. 이 경합범 조문에 따라서 징역과 벌금을 병고할 때 누구는 장량감경해주고 누구는 장량감경하지 않습니다. 위법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경합범이라서. 아시겠어요? 경합범은 죄가 수죄잖아. 수죄이기 때문에 어떤 죄는 깎아주고 어떤 죄는 안 깎아주고 그건 위법이 아닌 거예요. 경합범이라서. 근데 이거 경합범이 아니라 일죄일 땐 달라요. 일죄일 때에는 한 몸체라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것은 그건 위법인 거예요. 근데 경합범일 때는 수재라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자, 리 1번은 최신 판례라서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또 뭐 많이 보셔야 돼요. 자, 후단 경합범이 바로 뭐야? 경합범이라니까 실경. 일때에 감경할 때는 형기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이 안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 판례입니다. 자, 이제 강론 갑니다. 자, 유기학대죄인데 적절한 것은 했네요. 정답은 2번이죠. 1번이 쉽잖아요. 유기죄는 법령계약에 제한되죠. 그쵸?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서도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계약으로 국한합니다. 그 점에서 총칙상의 부작위범보다는 범위가 좁죠. 총칙상의 부작위범은 다 인정하죠. 자, 두 번째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맞고 3번은 뭐가 틀렸나요? 감경님만 되는 거죠. 면제는 안 되고 임의적 감경입니다. 그래서 자,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법령도 포함되고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쵸? 안 된다 틀렸고 자, 체포 감금죄를 갑니다. 체포죄는 계속범이죠. 그쵸?
그래서 체포의 고의를 갖고 타인 신체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에 그쳤을 때는 미수가 되죠. 계속범위라서 기수가 된다. 틀렸습니다. 자, 3번은 많이 봤을 거예요. 죄가 두 가지가 되죠. 그것이 하나 행위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위 됩니다. 별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별죄가 된다 맞죠. 수죄란 얘기인데 상경이 수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별죄는 상경을 말한단 말이죠. 실경하면 틀려요. 아니 별죄가 상경도 있고 실경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별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실경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상경으로 해석하란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틀렸네. 실체적 안 쓰는 게 틀렸네. 그쵸? 이제와 이제는 상경입니다. 상경. 자, 4번은 맞아요. 4번은 뭐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정도 하기 어렵다 그랬고요. 자, 2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반드시 이란 말이 틀렸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배우는 거고 뭐 문제풀이 때 뭐 그 부분까지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에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요 패싱아웃입니다. 패싱아웃. 패싱했다는 거지. 그래서 상실 상태로 봅니다. 자, 조심할 것은 이 판례에서 이런 것도 있죠.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블랙아웃 상태였을 때는 상실 상태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패싱아웃은 상실로 보지만 블랙아웃은 상실로 보지 않는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자, 3번을 보면 쭉 보시고 여기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의 행사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위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자, 위계적 언동만으로 위계를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행사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위계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비 문제인데 이건 제가 앞에서 2회 할 때 했나? 했을 거예요. 강간은 있죠. 강간은 다 예비모가 있어요. 근데 추행은 없다 했습니다. 추행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미성년자 305지 같은 경우는 추행도 됩니다. 비교하시고 자, 여기까지 합니다.